퇴직을 하시고 나면 가장 쉽게 재취업하는 곳이 어쩌면 뭐 또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채널에서 주로 강조하던 것은 시설 관리입니다. 사실 퇴직하면 접근이 쉬워요. 그리고 진입장벽도 낮아요.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여기는 정말 피해야 된다. 피해야 한다라는 곳 5군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징이죠. 5군데의 특징. 그런 특징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이면 다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. 꼭 8대2 법칙이 존재해요. 다 나쁜데 20%는 괜찮은 데도 있습니다. 또 다 좋은데 20%는 나쁜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지 전부 다 그렇다 그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들을 얘기는 이제 시설 관리. 여기는 조심하세요. 웬만하면 피하세요. 라는 곳을 알려드릴 겁니다. 피하는 곳.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죠. 남들이 다 피할 때 거기서 기회가 창출되기도 한다. 나는 진짜 뭐가 안 돼서 못 들어갔는데 남들 다 피하는 곳 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병원입니다. 개 중에는 병원에서 괜찮다신 분도 계세요.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왜 호백병만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호텔, 백화점, 병원, 마트 중에 병원입니다. 자, 이게 병원이 오래될수록 되게 힘들어져요. 오래될수록. 왜냐면 기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가 되거든요. 근데 웬만하면 안 바꾸고 그대로 쓰신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설비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. 복잡한 이 설비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꼭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굉장히 아프거나 이럴 때 이 설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 많죠. 진짜 하다못해 음압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멸균 설비 이런 것들도 있고 UPS 같은 거는 말도 아니고요. 비상전원들 항상 있어야 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왜 저거 뭐죠? 응급실 있는 병원. 그래 버리면 밤에도 잠 못 자는 건 당연하겠죠. 항원 항습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데 고장이 나면 절대 안 돼요. 고장이 나면 빨리 대처할 뭔가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밤에 잠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민원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환자는 당연히 민원자겠죠. 근데 환자가 보통 잘 움직이나요? 못 움직이니까 보호자가 많이들 나서죠. 보호자도 민원자고요. 거기다가 의사와 간호사까지 전부 다 민원입니다. 피아가 없어요. 전부 다 민원이에요.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.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데가 다 이렇다?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아닌 것도 있겠죠, 물론.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.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나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빌딩들이 있어요. 인테리어. 빌딩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점사들 있죠. 예를 들어서 상가에 1층에 1호, 2호, 3호, 4호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. 얘들이 이제 들어갈 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솔직히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벽지 정도만 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상가나 이런 데는요, 자기의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를 대부분 바꿉니다. 그럼 인테리어를 바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방하고요. 그리고 전기 배선이에요.
예, 이거를 인테리어 업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.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쓰고 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쓱 하고 쓱 해버리고. 예,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가 돼도 아, 관리소에서 따져라.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방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관리소 와가지고 따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니네는 몰랐냐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네 탓이다. 그래서 관리소에다 따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게다가 공사하는 인테리어 업자예요. 공사 업체하고 입점사 이게 임차인이 되겠죠.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낑겨가지고 관리소가 완전히 이 사람은 막 하고 관리소라고 막 하고 이 사람은 왜 안 해주냐고 막 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막 여기서 뭐라고 하고 왜 공사업체 안 되냐고 공사업체는 관리소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러고 이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가 너무 많은 자주 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우리 몰이라고 하죠. 몰. 쇼핑몰. 복합 쇼핑몰. 대형 쇼핑몰.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 같은 그런 큰데 뭐 선큰이 있고 막 이러면 이제 시설 관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가 많을수록 이게 전부 다 일거리입니다. 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주차장 뭐 놔도 그렇고요. 냉난방 전체로 돌리죠.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. 거기다 매장에서도 막 민원이 와요. 뭐가 안 된다고. 이거가 좀 크거든요. 그리고 무슨 어떤 이런 거 있죠. 왜? 무슨 스테이지 같은 거 있어서 복합 쇼핑몰도 이런 게 있어요. 스테이지 같은 데 있어서 여기서 무슨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또는 여기에 매대를 쫙 갖고 와서 자기네가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여기 독점으로 딱 해가지고 막 중간에 길에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지나다닐 때 볼 때는 이런 거 싸다 그러면서 보지만 사실 관리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에요.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주말에 보통 많이 하죠. 손님이 주말에 많으니까. 그러니까 주말이 평일보다 더 바쁘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라는 것이 몰입니다. 자, 네 번째입니다. 지금까지가 어쩌면 뭐 특정한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겉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. 건물에 관리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건물이 있어요. 관리비를 지나치게 아끼는. 약간 아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아끼는 곳. 그런 건물. 이게 저는 아파트면 이해가 가요. 아파트면 동대표가 나와서 뭐 관리비가 비싸네 어쩌네 막 자기가 직접 내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요. 왜냐면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저도 관리비 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피스 이런 데 있잖아요. 이런 데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러면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낸단 말이죠. 그죠? 근데 왜 이 오피스 주인 임대인이죠. 임대인이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비를 깎냐.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깎아버리면 자기 건물만 더 노후화 만드는 거예요. 어차피 얘네가 내주는 거니까 자기 건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임대인들이 계세요.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.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건물 관리비를 아낀다. 그러면 수리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. 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전부 직원한테 시킬 가능성도 높고요. 그래서 이런 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.
마지막 5번째입니다. 직원이 자주 바뀌는 시설관리 건물. 자주 바뀌는 건물. 직원 중에는 소장님도 포함입니다. 소장님도 자주 바뀌는 곳이 있어요. 네. 그 얘기는 뭐예요? 네. 입주자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대위가 굉장히 사람을 경시 여긴다는 얘기죠. 네. 하대한다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자주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. 이런 데는 여러분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. 네. 뭐 주택관리사 협회로 가게 되면 협회에 그 아파트를 쳐보는 겁니다. 그 아파트를 쳐봐가지고 거기서 몇 번의 직원 구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. 또 영악한 데는 이거 자기는 딱 해놓고 지워버린 데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. 아, 그게 참 그래요. 1년에 과장이 3번, 4번 바뀐 데도 제가 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과장이 3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4명의 과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이게 바뀌고 바뀐 게 3번이니까. 그죠? 있었거든요. 저희 옆 단지에 옛날에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피하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우리 퇴직하고 나서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할 건데 퇴직하고 좀 진입장벽이 낮은 시설 관리로 가실 때 이런 시설 관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번에 한번 그 종류별로 제가 특징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. 그거 들으시면서 이런 데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골라서 가야겠죠. 나의 스타일과 맞는 곳으로.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연이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요.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. 네. 안 올라오면 휴가 갔나 보다.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혹시 모르니까 휴가 때 이제 챙겨갈 건데요. 가능하면 제가 휴가지에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